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젯밤에 저 보도가 나오면서 포탈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아니 물론 뭐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근데 요게요, 저 비서실장이 어떤 분이냐면 얼마 전 보도에 김성태 모친상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 조문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고요. 어제 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우린 수사한 적 없다 했지만 바로 그게 정정이 됐어요. 성남 FC 건으로는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첫 보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수사도 안 받았다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극우 쪽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냐 이런 식으로 몰아갔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들이 이재명 주변인들을 탈탈 털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압감이랑 압박감 때문에. 네. 김용은 안 그렇고 정진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과 내 가족이 걸려 있는데 내가 모시던 사람의 비리를 덮으려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말 억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야만 내 주위 사람들이 좀 편하겠다 싶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예요. 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억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저쪽 선동은 그렇잖아요. 이재명 관련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어?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볼게요. 나중에 드렸던 거예요.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진 전 이재명 비서실장 유서에 난 억울하게 연루됐다.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사건 조작이 너무 많다.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 뿌려지는 거는 계속해서 이분이 억울하게 연루돼서 이런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마치 이재명을 대신해서 아니면 뒤집어 쓰고 그런 압박감에 못 이겨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고인을 오히려 모욕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 2021년 9월 달에 KBS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2018년에 이재명 거론 강압 수사 의혹.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봐봐요. 읽어줘 봐요.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서너 번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비리를 불어라라고 수사가 진행됐을 거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330번을 넘은 사건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정도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가 20명이 안 넘어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알려진 것만 60명이 넘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인 사람들은 다 싹 잡아다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법리와 증거로 수사를 했는데 5명이나 자살합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했으면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이게 검찰 수사의 문제죠.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이재명 비위를 말하라고 압박했던 그 방금 그린님이 읽어준 그 대사는 많은 검사들이 이런 식의 정치 보복 수사에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만 지금 이렇게 당했을까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이런 압박 비슷하게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검찰에서는 조사 한 번 안 했다고 발뺌하지만 이분 일반인 그냥 공무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성남FC에 이재명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23번이나 이름이 문서에 나오고 하니까 이분은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한 게 맞아요. 근데 검찰이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탓 아니야라고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찔려서이기 때문인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 수사 안 했는데라고 반응이 나왔다가 나중에 성남 FC라고 반응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 유서는 원래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네. 그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언론 플레이를 일단 했냐면 부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서가 있는데도요. 마치 뭔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언론들이 무슨 장난질을 쳤냐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그 앞에 정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 정치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정치하면 뭐예요 같은 이야기 가까운 거지. 그렇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있는 것처럼 앞뒤 싹 자르고 그 문맥만 갖다가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앞에 말했다시피 그렇게 피의자 혹은 수사자를 겁박했던 그 검사 무슨 책임졌을까요? 누군지도 잘 모르죠, 사실. 그렇죠. 책임도 안 졌죠. 그리고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죠.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카산드라의 저주라고 있죠. 너는 모든 미래를 알 것이지만 너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주예요, 저주. 내가 아무리 저 안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무슨 428억을 받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돈 받은 게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했네 했어. 너 방금 전에 말하는 뉘앙스 보니까 뭐 숨기고 있구만. 야, 수사하다 보니까 무슨 자료가 나왔는데 네 딸 일기장에 보니까 아빠가 돈 뭉치를 들고 왔다 이거 나왔는데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통장에 3만 원 나갔더라? 너 이거 돈 필요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면요 사람이 그냥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시장이든 도지사든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각자 누구한테 일을 맡겨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당신 이거 그러니까 성남 FC 건은 지금 뇌물로 3자 뇌물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불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뒤를 캐요. 근데 어떤 경우에 가장 극단적 선택이 가까워지냐면 내가 그 사람 내한테 일을 맡긴 바로 그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한테 대한 미안함. 그 사람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목을 쥐고 흔듭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유서에 이재명 대표 탓을 한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유족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죠. 유족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유서 공개를 의미를 훼손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아까 보셨던 그 유서에 나는 억울하게 연루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기사에는 극단 선택의 이유가 이 대표에게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족에게도 원하지 않았던 이것을 언론이 먼저 흔들면서 이게 지금 5번째 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명은 이유가 다 각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심장마비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김문기 이번에 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분 동생 인터뷰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검찰과 언론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 현직 실무자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 유서 내용은 언론이 날 범죄자로 여론몰이했고 검찰도 그러했다. 그리고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죠. 주변인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 검찰과 언론이 날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비리 같은 게 있으면은 이분들 유족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챙기고 걱정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선의 실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검찰에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피해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비 대납 그거 조작 사건입니다. 실제 맞아요. 조작 사건인데 이분 돌아가신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마치 죽인 것처럼 선동했잖아요. 나중에 사인을 봤더니 심장 비대로 대동맥 파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뭐야? 수사를 그런 식으로 약점 잡아가지고 너 이걸로 구속할 수도 있어 같은 걸로 상대방
하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검찰을 욕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를 욕해야 될까요? 100% 검찰의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언을 받아내는 과정에 최근에 유동규 같은 새끼가 나왔지만 그 같이 실무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뒤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공격하고 불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순신이 했던 말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수사의 목적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왜 사건 조작이 너무 많다라고 했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넣으면 받았지라고 옥죄였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오히려 이게 검찰의 압박 수사로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준 부분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확실한 워딩이 나오기가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것은 검찰 탓이라고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얼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엄청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최측근이기도 했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실무진, 비서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인간 사냥꾼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를 당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라니까요. 수사팀의 규모도 그렇고. 아니 압수수색 330건이면요 무슨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털 때도 그렇게 안 털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뭐 이재명 대표의 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도 뭐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때문에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는 뭐 형이, 동생이, 내 가까이 모셨던 상사가 이 내 구조,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받을 충격 때문에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건 단순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본인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요, 의학적으로는 정변이 잘할 건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우울증입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 욱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 내 삶에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위치란 이재명 대표가 나를 아무리 신임했어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려면 이재명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갖고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 국민이 나서서 검찰을 아예 부셔버려야지. 이번이 뭐 5번째다, 6번째다 하지만 통틀어서 보면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자살률 줄이겠다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시키겠다고 했을 때 한참 떠돌았던 게 있죠. 검찰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 뭐 최근 10년에 40몇 명?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의 측근이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이 그 정치인 모르게 뭔가 있었대요. 그게 미안해서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제 가족 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모시던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군가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른 건데. 나중에 유동규처럼 될 수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신임했던 사람을 공격할 수는 있죠. 유동규는 그냥 인간 살인마에 가까운 거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428억 약정, 요거를 증빙을 못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요걸 증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기소를 못 하고 있어요. 구속영장을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후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바로 이거거든요. 체포동의안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428억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알 수 있다는 그 증거. 3살짜리 아기도 알 수 있다. 삼척동자라고 했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그 증거, 인멸의 증거 다 어디 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속영장이라는 것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보통 그 정도 증거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기소를 못 한다는 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재명 대장동 뇌물이라고 선동을 했는데 체포 동의안을 보니까 배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 영장에 뭐에 들어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배임한 이유예요. 배임한 이유는 428억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 때문에 일부러 배임을 했다에 논리적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28억을 아직도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챗 GPT가 썼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100몇 장짜리 구속영장을 쓰는 그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 게 없었으면 혀가 그렇게 길어졌을까. 그리고 근거되는 증거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100몇 장짜리 영장을 제출하고 그 영장을 흘리는 쇼만 한 거잖아요. 그 영장이 내용이 뭐가 맞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일국의 장관만은 도대체 뭐가 맞았으며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고 방탄정당의 오명을 벗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지금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증거도 없고 논리가 없다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의 행위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한테 물어봤어. 왜 아직도 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보강 수사 중이다. 야, 이 개새끼들아. 300회 넘는 압색, 60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수사인데 아직도 보강 수사 중이래.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또라이 같은 아우 나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수사보다 더 열받네 이거. 의사들이 진단하기 가장 어려운 병이 뭔지 아세요? 꾀병. 그렇죠. 정답입니다. 꾀병을 진단하려면요. 온몸을 다 검사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야, 검사가 부족해? 60명 정도 더 갈아 넣어보자. 압수수색을 330군데를 한다면요. 그 330군데 압수수색 비용만 해도 한 3억 3천은 들었을 거예요. 맞아. 다 인건비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 어마어마한 사람 그리고 이 330군데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거기는 업무 못합니다. 그날.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사를 검사 60명을 넣어가지고 330군데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무슨 암흑물질도 찾았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보강 수사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 전 비서실장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뭘 찾냐면 유동규 같은 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 FC 관련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광고비를 갖고 막 하잖아요. 광고비를 갖고 이제 거기에 광고비 뭐 내달라고 본인이 갖는 돈도 아니지만 성남 FC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비리가 없는지를 찾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개인적 비리 같은 게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만 따져도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300회 넘는 압색 60명이 넘는 검사 투입해서 아직도 뇌물로 기소를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하지만 사실 고바나 콘텐츠는 무혐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봐지고 이재명이 휴지 2칸 쓴 거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기소할까만 고민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 다 휴지를 보니까 2칸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김용 재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공중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돈 받은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니 판사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날이나 이날 두 개 날짜 중에 하나 이 정도까지는 축소시켜 가지고 와라. 돈 받은 날짜를 그렇게까지 판사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돈은 받았지만 그리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통화를 했다며 이런 식이면 어느 공중전화에서 며칠에 했는지는 나와야 되는데 공중전화라고만 띡 던져놓고 이건 무슨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보강수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왜 보강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압수수색
군데만 늘리는 걸까요? 이거는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 압수했다, 뭐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유출시키기 위한 건수 늘리는 것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타 검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 60명 투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나 총선 나가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뭐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공중전화는 통화기록 안 남습니까? 공중전화도 예를 들어서 김용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공중전화를 특정을 못해도 김용 부위원장의 핸드폰 보면 그렇죠. 통화 기록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공중전화로 전화했다 이 정도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날. 근데 날짜 특정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 재판에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메모가 발견됐는데 뭐 4월 며칠 4월 며칠 뭐 5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게 그게 4월 며칠 1억 준 증거래요. 누가 뇌물을 이딴 식으로 줘요. 장부가 있다니까요. 모든 뇌물은 장부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죠. 사람한테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근데 메모가 발견됐는데 4월 25일 근데 그것도 골프잖아. 골프. 이재명 할 때 리하고 가로 열고 골프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킹을 한 사람인지 5명인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를 뇌물의 증거라고 하고 뇌피셜 수사죠 완전히. 김용 계좌를 깠더니 김용 계좌에 막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간 증거가 나간 기록이 있어. 그게 뭐냐면 김용은 조직 관리 담당이었다는 거야. 그중에 깐 기록 중에 카카오페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이 돈을 받았다가 증거라고 내밀고 있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검사 역할 하시는 분 있어요. 유동규가 언론 대상 검사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그러면서 막 그 디테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용 재판 나온 유동규, 대장동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용. 동규야, 내가 윤석열한테 3월 28일 날 오후 4시 25분쯤에 다이소 봉지에다가 12억 담아서 윤석열 줬다. 13억 아니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용이었어. 우리 옆에서 같이 샜잖아. 그러니까 13억으로 기억하는데. 아니 13억 2,35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 하나 더 한번 봐봐요. 3억이 무거워서 쇼핑백 벌어져 테이프 붙였다.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5만 원권으로 3억을 하려면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백화점 쇼핑백에 하나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벌어져서 테이프 붙일 일이 없어요. 그게 5만 원짜리는요. 100만 원처럼 한 다발 묶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20개면 1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규가 말하는 게 디테일이 있을수록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유동규가 뇌물 받은 사건이야. 갑자기 풀려나면서 이거 이재명 측에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유동규가 쓸데없이 갑자기 이런 거에선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다른 거는 뭐 만나셨습니까? 밤에 만나셨습니까? 이런 거는 물어보면은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동규입니다. 이거 쓸데없이 쪽대보니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제 보여드렸던 거지만 유동규가 변호인 없이 검사와의 면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총 합쳐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12시간 15분 동안 변호인 없이 만나요. 왜 그랬냐고, 왜 마음이 변했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붙여준 변호인에 빡쳐서. 변호사가 잘못했네. 저를 선임하십시오. 변호인에 빡쳐서 검사를 변호인 없이 만났다. 그러니까 12시간 15분 동안 회유 당했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검사와의 대화에 불편하고 검사와 직접적으로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배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상황이에요. 돌아가신 분 정말로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 뭐 4시간 30분 이렇게 검사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빼갈 시키고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왜 저한테 아, 그러세요? 저는 쉽게 표현하면 출정 기록일 가능성이 높죠. 저 그러니까 아세요? 그 구치소에서 네.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검사실로 부를 그러니까 가능성이 검사실로 높아요. 검사실로 예. 그걸 거기서 출- 맛있는 거 다 어, 시켜주는 어, 거죠. 어. 평소에 먹고 싶어 예. 했던 거. 그렇죠. 기분 좋으면 회초밥도 시켜주고 초밥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포털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돌아가셨다. 이재명이 뭔가 있는가 아니냐 하겠지만 상황은 사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돌아가실 분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죄값을 받고 나오면 되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인데 그 살아온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게 그것도 남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내가 묶어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최소한 전두환의 경호실장이던 장세동이도 자기 목숨을 끊어서 전두환을 변호한 적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로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었겠지. 이렇게 되기 전에 불었겠지. 아, 진짜. 내가 그래, 이런 악플 쓰는 이직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비리를 위해서 목숨 끊을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도 안 해. 그 짓은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진 죄값만큼만 살고 나오면 되지. 저 사람 비리를 덮으려고 내가 죽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내 새끼가 있고, 내 측근들이 있고, 새날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살아온 사람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뭐 지방이지만 고위 공무원 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건 검찰이 약점 잡아서 쥐고 흔들었다. 맞습니다. 인간적 모욕감 느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얼마나 홍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수사에서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한테 했던 얘기가. 얼마나 수사를 난폭하게 했으면 그 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작 수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와이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